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이 역경에 보면 겸은 용섭대천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이섭대천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이왕하고 이섭대천하라. 그러니까 그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내가 이의 세계, 즉 발달된 세계를 위해서는 강을 건너는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랬는데, 겸은 용섭대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명겸에서 용섭이란 뭐냐면 그 강을 건너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섭대천하고 경제적인 문제하고 겸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뭐랄까 공부도 많이 했고, 특히 유학을 가서 경제학을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기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젊었을 때 교수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작게 있다 학생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대학이 많아졌어요. 대학이 많아지니까 교수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선생님도 대학원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으면 강사로 가고 그게 교수가 되고 막 이런 형상이 우리 젊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분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한국으로 왔죠. 와서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주 큰 철계통의 큰 회사를 하나 경영하고 있었어요. 종업원도 한 7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아주 건실해서 중견 회사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회사를, 아들은 아버지 회사에 별 취미가 없고 생각이 없고 교수가 되고 싶어 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꼭 이 아들을 내 후계자로 삼아서 그 회사를 물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설득을 합니다. 자네가 이러면 되는가? 아버지가 평생을 노력해서 이룬 회사를 자네가 받지 않고 그러면 회사를 누굴 줄 것인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자산이 몇 수천억 대 되는 큰 회사인데 자네가 그걸 왜 안 받으려 하는가? 이래서 설득 끝에 그 아들이 그 회사 사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운영을 쭉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잘 나가. 그런데 대한민국이 철강 회사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라는 제일 큰 세계적인 회사가 전반기에 적자를 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거의 1, 2위권, 10위권 안에 항상 들던 포스코 같은 게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1등부터 10위까지가 전부 다 온라인 회사들입니다. 디지털 회사.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세계적인 것도 보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으로 최고의 회사를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 그 친구가 운영을 해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꾸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자기 회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는 부회장이에요. 언제든지 훌륭한 분이 있으면 우리 회사 회장으로 모셔서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그 부회장님 물론 사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은행 그 관리로 넘어가 버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반개 회사까지도 사실은 오래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자라고 해서 기업을 잘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종업원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회사가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자기는 부회장을 하고 훌륭한 경영자가 나타나서 자기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의 회장으로 모실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용납하지 않은 게 이 세상의 흐름이. 아버지 때는 그 어떤 철강계통의 일이 엄청 좋았어요. 좋아서 굉장한 흑자를 냈죠. 그 당시에 포철 같은 건요, 포철하고 관계되는 사람, 관계되는 업체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원 회사가
적자를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 반개 회사들이 결국은 다 지질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 회사를 이 아들이 맡지 않고 그냥 교수로 가고 그 회사를 훌륭한 그 대기업에다가 인수해주고 난 후에 그 나머지 자산을 그 아들이 상속을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이 없겠죠. 교수로서 일생을 아주 훌륭한 학자로서 살아왔고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걸 아주 잘 키워서 자기 스스로가 풍요한 세상 속에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회사를 운영하며 이 세월이 자기가 용서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쪼그라지는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고는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회사가, 테슬라 코리아가 자동차를 우리 젊은이들, 한국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사서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본 현대자동차에서는 전기차의 주력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굉장한 속도로 발전해 갈 것이거든요. 지금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기차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최고의 기술인 하이브리드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서 섬유학과가 최고의 인기를 가졌으면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회사가 한국 제일모직이었어요. 그 제일모직이 쪼그라져 가지고 그 당시에 경남모직도 있었습니다. 경남모직은 없어져 버렸죠. 모직 회사가 한창 그 배 짜는 회사가 좋을 때 대구의 경기가 활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구가 전부 다 섬유업체로 뒤덮여져 있을 때니까요. 그 당시에 대구의 가지고 있던 시장들이 섬유의 바람을 타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시장이 디자인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엄청스러운 돈을 퍼부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에 섬유학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데 따라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또는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야, 그렇게 훌륭한 CEO죠. 그리고 정말 정석대로, 책대로 회사를 운영했지만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비껴져 나와서 그 회사를 전부 없애버리는 그런 몰락을 제가 보면서 참 세상의 비통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